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 구문할게요. 시험에는 한두 개?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지. 꾸준히 한두 개는 나와요. 한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가정법 도치 있네요. 이거는 매달 나오는 건 아니고 가정법 도치는 두 개 합쳐서 뭐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비교 구문이 그래도 매달 한 개씩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198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비교 구문은 세 개가 있죠. 비교 구문은 첫 번째 비교 구문 1번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하기도 해요. 색에 따라 좀 달라. 2번 비교급 비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마지막에 최상급. 최상급도 비교급인가요? 뭐 굳이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던 거고. 두 번째는 이 비교 구문은 형용사 부사에 연결이 돼요. 다른 건 비교급이 없어. 동사의 비교급 이딴 게 없잖니. 명사의 비교급 이런 게 없으니까 형용사 부사하고 엮여 나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자리 문제에서 비교급의 모양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럼 문항수가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교급이든 최상급이든 원급이든 형용사 부사인 원래 품사는 불변이구나. 그래서 자리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일단 원급 비교부터 하죠. 원급. 원급이 뭐냐? 두 개를 비교해요. 얘네 두 개는 두 개를 비교해요. 두 개. 최상급은 3개 이상. 3명 이상. 명이라고도 하자. 두 개를 딱 비교할 때 두 개가 똑같아. 그럼 무조건 as 사이에 원급을 씁니다. 쌤, 원급이 뭐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원급이에요. 형용사 여러분이 아는 그 형태 원래 그대로. 순정 그대로가 원급이에요. 그래서 as를 두고 A와 B만 달아주면 되죠. 이게 뭐다? 원급 비교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여기 막 비교급 이런 거 나오기도 하거든요. 다 틀려. as 사이에 비교급 최상급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기들도 토익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as 사이엔 원급이다라는 기본도 아셔야 되고.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새로운 연구자는 이게 1번이야. 라이언. 이게 아마 새로운 연구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연구자겠지. 이 두 명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급을 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다고 보면 돼. as, be 이게 없었어. 그냥 새로운 연구원은 지식이 있어. 근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야, 우리 연구실에 라이언 똑똑하잖아. 라이언만큼이나 똑똑하대라고 할 때 쓰는 거야. 결론은 여기 비동사 뒷자리니까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사를 쓰면 틀려요. 자리 문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급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 자리 문제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자리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수거입니다,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 이거 뭐 we ca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시험에는 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as 사이에 부사가 왔다는 거예요. 왜 부사가 왔냐? as possible을 없애면 자동사지, 움직이다. 동사를 꾸미는 건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move quick이 아니라 move quickly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비교급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리 문제인 거야. as 사이에 형용사를 쓸 것이냐 부사를 쓸 것이냐는 as 이하를 해체해 보면 알 수 있죠. 더 쉽게 하려면 as를 그냥 없애요. 앞에 있는 거. 그럼 자리가 나올 거예요. 앞에 거랑 비교해서 자리를 잘 파악해라. as 앞에 올 수 있는 것들 부사. 이렇게 잘 안 나와. 매우 똑같아. very as 안 나와죠. nearly almost 잘 안 나와. 이거 가끔 나와요. 똑같다 그럴 때 just as 잘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혹시 여기 부사 자리 나올까 봐. 밑줄 있으면 just 찍으시면 돼요. 됐죠? 비교 구문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하면 이거지. 하나가 더 기울어지는 거야. 더 낫다, 더 예쁘다, 더 어렵다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아시는 그 비교급이에요. 아시다시피 원급 뒤에 er를 붙이거나 원급 앞에 뭐를 붙이면 돼요. 끝났나요? 네. 짧으면 er, 이름절, 이음절 이상이면 몰이지.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짧은 거 앞에 뭐를 붙였다고 틀린 것이 아니고 긴 거 뒤에 ER을 붙였다고 틀린 것이 아닌 게 네이티브들도 헷갈려 막 씁니다. 저걸 갖고 내진 않습니다. 토익이 뭐 얄팍하게 짧은 건데 왜 뭘 붙였어? 이렇게는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ER을 붙였는데 뭐를 또 붙이면 안 돼. 2번 죽이지만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나와요. 네. 비교급 앞에 뭘 쓰면 안 돼. 이미 비교급인데 또 비교급 쓰면 안 되고요.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기차는 버스보다 더 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비동사니까 형용사가 왔죠. 그 다음에 then이 왔고 비교하는 대상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then이 보이면 반드시 앞자리는 비교급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then이 보이면 앞자리는 무조건 비교급이 와야 돼. 어디든. 두 번째, 비교급이 보인다고 반드시 then이 오는 건 아닙니다. 왜? 비교 대상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냥 기차가 빨라, 더 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then이 있다면 무조건 비교급이 있어야 돼. 잘 알아야 된다. 문제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계속 갑니다. 짧으니까 ER 붙인 거고요. 길면 뭘 붙이는 거예요. 이 식당이 더 비싸요. 어디보다? 마지막 식당보다 또는 지난번 식당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때 원은 식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뭘 붙이는 것도 있고 ER 붙이는 것도 있지만 불규칙 있지. good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better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는 형용사, 이건 부사. 이렇게. 그 다음에 많다라고 할 때는 뭘로 통일? many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bad는 better 아니라 worse. 불규칙이지. little은 littler가 아니라 뭐라고요? less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then이 보이면 앞에 뭘 써라? 비교급을 써라. 끝. ER을 붙이든 뭐를 붙이든 한 개만 해라. 됐냐? 계속 갑니다. 열등 비교라는 거 한번 잘 안 나오지만 선생님 열등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비교급은 우등 비교입니다. 우등이란 말 쓰지도 않아. 너무 많이 쓰니까. 더 뭐뭐하다. 이건 우등이고 열등은 덜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덜 더워 이럴 수 있잖아. 더 더워가 아니라 덜 더워. 덜 비싸. 이런 거 할 때는 딱 하나만 쓰시면 돼요. less만 쓰면 돼. 쉽다. 원급 앞에 less만 써. 근데 얘도 비교급이다. 그래서 then이 왔을 때 요 놈이 보여도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less 원급을 써도 비교급 성립이 되는구나. 다만 뜻이 더가 아니라 뭐야? 덜이야. 덜. 됐어? 덜 비싸다. less expensive. 짧아도 이건 less만 붙이면 돼요. 됐지? 여기 보시면 가로쳐. 현금으로 내는 것이 동명사 주어지? 단수 취급. 더 편해요. 뭐보다? 신용카드로 내는 것보다. 이거 병렬 구조입니다. paying 동명사, using 동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 구문은 똑같은 형태로 오는 거예요. 명사면 명사가, 동명사면 동명사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less 쓰셔도 되고요. more 쓰셔도 돼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아. 뜻이 반대라서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별표를 하나 정도 칠게요. 중고등학교 내신에 흔히 나오는 예를 들면 너무 좋아. very good 이렇게 쓰지. 와 너무 좋아요. 또 뭐 할까? pretty good 너무 좋아요. 뭐 so good, 뭐 quite good 이렇게 써. 뭐 fairly good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비교급이 되잖아. 이게 비교급이 되면 강조할 때 이게 better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못 꾸며. 미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 비교급이 되면 매우라는 말도 다르게 써야 되는구나. 매우 어렵다 그럴 때 very hard 좋은데 harder 이렇게 되면 very harder 삑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긴데 그럼 이제 뭘 외워야 되냐? 이걸 외우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야, 이거 중고등학교에서 맨날 나와. 엠파스를 외워. 엠파스. 얼마나 외우고 싶어? 엠파스. 무슨 파스 이름이야? 파스, 엠파스, 엠파스. 이렇게 신신파스도 아니고 엠파스입니다. 왜 엠파스예요? 이게 비교급 앞에 오는. 왜 엠파스냐? E, even, M, much, F, far, A, a lot, S, still. 외워라. 엠파스야. 앞 글자 따서. 비교급 앞엔 저걸 써야 되지. 역으로 따지면 자네들 뒤에는 뭐가 와? 원급보단 비교급이 올 가능성이 높죠. 외우기 쉽게끔 해주는 거니까. 그치? 끝.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교급이잖아. much를 쓰면 이렇게 때려주는 거야. 강조. very를 쓰면 틀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라틴계 비교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ER이 아니라 OR로 끝나면 이것도 비교급이야.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 수어처럼. 그러니까 이게 OR이 비교급이어서 된 대신에 to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수거처럼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한다. 어디 어디에 더 뛰어난 어디 어디보다인데 사실은 superior to 이렇게 외워. 저도 이렇게 외웠어요. 뭐뭐보다 뛰어난 inferior to 그러면 뭐뭐보다 열등한 than 쓰지 말라고 이거. 그럼 이건 그냥 수거잖아. prior to 전치사잖아. prior to 뭐뭐 전에 prior than이 아니라. 이것도 원칙은 뭐예요? OR이 붙었으니까 라틴계에서 온 비교급이죠. 뭐뭐보다 더 빠른 이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래서 이거 그냥 뭐라고 외워? 수거로 외워 이렇게. superior to, inferior to, prior to 이렇게 외우라고. 라틴계고 나발이고 하지 말고. 계속 갑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1번, 2번. 비교급은 딱 중요한 게 than이야, than. as. 이 모양을 잘 알아놔야죠. as와 than 이런 것들이 보이는 밑줄 문제는 비교 구문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신경을 좀 써야겠구나. 뭐 복잡하게 하냐? 나는 문법 복잡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구구절절 뭐 다 하고 이러는데 시험에 나올 것만 해요. 문제 풀어.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체크하면 되잖아. 나오지도 않아요. 공부한 게. 우리 책에 있는 것만 달달해도 못 푸는 문법 문제 한 개도 없습니다. 진짜? 네. 1도 없어요.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결국은 단어 때문에 못 푸시는 거지 두꺼운 문법책을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편입처럼 문법책을 막 5회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가볍게 한 번만 보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세요. 그럼 돼. 문법은. 해석 문제고 뭐 수거 문제고 이러니까 좀 여러분이 마인드를 다르게 갖고 가셔야 돼. 예전처럼 공부하면 안 돼. 한다. 1번. 딱 봐봐. as가 보이잖아. 이미 대놓고 얘기하잖아. 야, 원급 비교야. 이렇게 문제가 다 설명해 줍니다. 난 원급을 써. 그럼 이제 원급이니까 뭐를 날려? 비교급을 2개를 날렸어. 그럼 이제 2개가 남은 거지.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비교급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냐 부사냐 자리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s를 앞에 거만 빼. 그럼 비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지. 아니 투부정사가 된다 하더라도 동사가 몇 형식인지는 불변이야. 그럼 형용사니까 벌써 돼. 뭐가 어렵냐? 뭘 해석해 이런 걸. 두 번째. 얘도 봐. 여기 ER이 있잖아. 아니 밑줄의 좌우를 보니까 비교급 than이네. 근데 다 수식어네. 매우. 그럼 비교급 수식하는 건 뭐야? 얘밖에 없잖아. 엠파스 중에. 얘 찍지 말라고. 몰이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어떻게 붙이냐 얘. 어려울 게 없다. 최상급으로 갑니다. 최상급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장 뒤에 est를 붙이거나 앞에 most를 붙이면 되고 최상급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2개를 비교할 때 최상급을 쓰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둘 있어. 첫째가 제일 커요. 이렇게는 안 쓴다고. 둘만 있으면 더 커요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2개일 때는 최상급 쓰지 마라. 알겠니? 두 번째, 셋 이상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최상급을 씁니다. 셋 이상이면. 아들이 셋이야. 얘가 제일 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최상급은 짧으면 est, 이음절 이상이면 most를 붙이는데 최상급은 기본적으로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죠. 소유격이나. 왜? 하나로 정해지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더 그놈 이렇게 했어요. 2명일 때 뭐 정해지냐? 더 크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해지는데 여러 명일 때는 한 3-4명 중에 이놈을 딱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앞에 정관사 혹은 소유격을 씁니다. 소유격은 관사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를 쓰는구나. 두 번째, 선생님 비교급 앞에도 더를 쓸 수 있나요? 네. 이렇게는 못 쓰지만 He is the faster 이렇게 못 써요. 어려운 거 한다. 왜 못 쓰니? 형용사 앞에 어떻게 더를 붙이냐? 근데 웃긴 건 최상급일 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명사가 없는데도 더를 붙여.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최상급 앞에 더 이렇게 외운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놈이 더 빠른 러너다 라고 쓸 때는 여기 더를 붙여야 됩니다.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비교급에 더를 못 붙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더를 붙이지 않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더를 붙이니까 최상급이 신기한 거지. 이해가 안 되시면 패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더라고. 선생님 더가 있으니까 비교급은 X죠. 아니, 뒤에 명사 있으면 더를 써도 돼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의 유무로 최상급 비교급을 구별하지 마라. 다른 구별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조심해야 돼. 중학교 때 문법 쓰면 안 돼. 그래서 겁니다. 볼게요. 끊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직장으로 가는 더 빠른 방법이에요. 최상급이어서 더가 온 것도 있지만 명사가 있어서 더가 온 거예요. 뭐 어찌됐든 여기 어를 못 쓰지. 어를. 왜? 최상급은 더를 써야 되니까. 뭐 그런 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이거는 왜 최상급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는 설명을 안 했지만 회사를 가는 방법이 최소한 3개 이상인 거예요.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지하철을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을 쓴 거. 오케이. 두 번째, TV 광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뭐 하는? 광고하는. 여기서 최상급을 쓴 이유는 광고하는 방법이 최소한 뭐라고요? 3개 이상은 된다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 끝.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아까 한 말은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이 보면 더 보고 비교급 X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케이? 최상급하고 비교급 구분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다라는 얘기고 최상급을 강조하는 부사도 있죠, 선생님. 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선생님 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최상급 이미 최상급이라 강조를 잘 안 해요. 이미 최상급이라. 근데 쓸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외워둬야 될 건 이거 좀 하자. 이거 even the best. 요거 하나 하자. even the best. 이건 하나 외워놔. 이게 왜 신기하냐면 관사 위치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써야 되잖아요. 더 even best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얘 even은 특이하게도 앞으로 가. 그래서 이건 외워놔야 돼. even the best. 신기한 거예요. 예외적인 거. 나머지는 뭐 원래 원칙대로 쓰는 거고. 머치 같은 건 최상급도 꾸미고 by far 이런 건 비교급도 꾸며요. 다. 2분만 하나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분이 더 앞에 왔잖아요. 신기하지? 그녀는 심지어 가장 똑똑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얘기인데 더 강조하는 거죠. 되게 똑똑하다. 최고의 똑똑합니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4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토익이 좋아하는 거죠. 이 짝꿍 표현들이. 지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좀 볼까요? The same 명사 as A, B. B와 같은 A 할 때 여기 as 써요. The same as입니다. 수거야 수거. 그래서 이 휴대폰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똑같은 기능을. 뭐와 같은? 나와 같은. 그러니까 The same as라고. 되니 아니야? 단어 문제 풀 때 푸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자체로 외우세요. 워낙 많이 나와. 토익 전반적으로. 부사입니다.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모델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not 비슷하게 쓰는데 not은 그냥 이용이 안 돼 이런 뜻이지만 저거는 더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요. 이런 거입니다. 내신 영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우리 토익에선 그닥 많이 안 나와요.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입니다. 많이 보셨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래서 그녀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녀는 더 많이 원해요. 더 비교급이 보이면 뒤에 더 비교급을 써라 이런 얘기고. 수거처럼 많이 쓰죠. No later than. 뭐뭐보다 늦지 않게. 다른 말로 하면 늦어도 뭐뭐까지가 됩니다. No later than. 수거야 수거. by처럼 쓰는 거야. 뭐뭐까지. 수일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게 주어가 되면 one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온다는 것까지 알아놔야죠. 최상급 써야 돼? 안 써도 돼. 최상급은. 비교급 쓰지 마.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 뭐뭐들이니까 최소한 3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비교급 쓰면 안 되고 최상급 써야 돼.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런 말 쓸 수 있잖아. 야, 얘가 내 2번째로 친한 친구거든. 뭐, 여기가 내가 3번째로 좋아하는 집이거든. 이렇게 최상급의 순서를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서술을 쓰셔야 돼요. the two most가 아니라 the second이라고 써야 돼. 서술하는 게 차례 서자지. first, second, third 이게 서수야. 그러니까 앞에 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급 앞에 더 서수 쓰면 돼. 2번째로 뭐뭐한, 3번째로 뭐 여기가 내가 4번째로 좋아하는 집이거든.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야.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The second biggest city 이렇게 쓰겠죠. 그다음에 이런 거 역대급이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된 비교급이긴 한데 이게 여지껏 중에서 더 뭐뭐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사실은 의미는 최상급이에요. 와, 옛날에 내가 먹어봤던 그 어떤 거보다도 더 맛있어. 이 얘기는 제일 맛있어. 이렇게 쓴 거지. 중학교 때 했던 거. 비교급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수거처럼 외우세요. 된 에버 보이면 비교급. at least 시험에 많이 나오지. 적어도 숫자 앞에 잘 쓰지. 적어도 11 뭐 이렇게 할 때. more than도 많이 써요. 뭐뭐 이상. 숫자 앞에. 10년 이상, more than 10 years. 이하라고 할 때 less를 쓰시면 되겠죠. less than 이런 것들. 수거처럼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죠. 너무 또 우리가 암기로만 가면 여러분이 힘드시니 중간중간에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네요. 가정법을 해야 되는. 야, 맞다. 가정법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시험에도 많이 안 나오면서 안 하기엔 애매한. 가정법 나오거든 이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뜬금없이 나와. 뜬금포로 가정법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나오면 안 할 텐데. 나와 이게 또.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짜잔. 오늘도 쉬는 시간에 열심히 이론 복습하세요. 2교시 문제 풀기 전에 최대한 한 번 더 보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봐야 도움 안 돼. 자, 1번. 1번은 보기를 봐. 이미 최상급하고 비교급이 있지.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보기를 보고. 아, 이거는 비교 구문일 수도 있겠다. 오케이. 잘 모르면 해석해. 방법이 없지 뭐. 해석할게요. 저는 해석합니다. 저는 답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해석할게요. 이런 거는 딱 안 보여. 자리 문제는 아니니까. 금융 전문가가 있어요. 동격의 커머입니다. 그게 짐이야. 주어가 얘겠지. 금융 전문가. 컴머디는 부연 설명. 바로 쳐. 동격이니까. 기대합니다. 타동사. 뭐를? 대절이야를. 목적어지. 자, 뭐를 예상하는데? 뭐를 예상하는데? 접주동. 가격이 과거니까 would를 쓴 거지. 오를 겁니다. 자동사. 원래는 뭘 써야 돼? 빠르게를 써야지. rapidly, 빠르게. 해밖에 안 돼. 부사절이잖아.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이게 전명구잖아. 그러니까 자동사 뒤에는 뭘 써야 돼? 최상급을 써야지. 부사를 써야지. 잘한 거예요. 선생님, most 쓰셔도 돼요? 네. 부사 자리에 most 써도 돼. 근데 왜 most를 썼느냐? 첫 번째, 요거 때문이지. 요 말 때문에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쓴 겁니다. 솔직히 최상급을 안 쓰셔도 되는데 최상급을 쓰는 게 아마 해석상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비교 대상이 여기 들어가거든. 요 놈이 중요해요. 요 놈이 포인트예요. 요 놈. 잠깐만, 내가 아까 최상급에서 그걸 안 했구나. 진짜 중요한 거를. 최상급을 나타내는 그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꼭 써야만 하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거 좀 해드릴게요. 와, 그 중요한 거 안 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이걸 안 했네. 문장에서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지. 지운다. 큰일 날 뻔했다. 요거. 요거랑 in 범위. 그 다음에 available, possible. 이런 애들 보이면 비교 구문에서는 무조건 최상급을 쓰셔야 돼요. 왜냐? 최상급이라는 건 3개 이상을 얘기하잖아. 어몽이 뭐뭐들 사이인데 원래 어몽이 셋 이상일 때만 써. 둘일 땐 between이고 어몽이 셋 이상. 내 친구들 중에서 among my friends 하면 친구가 3명 이상이라는 얘기야. 얘가 제일 똑똑해. 최상급 써야 돼. among 뒤에는 최상급. among 뒤에 복수명사 앞엔 최상급. 쓴다면 비교 구문에 쓴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쓴다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라고.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냥 얘는 괜찮은 편이.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굳이 쓴다면 비교급 안 돼. 두 번째, 오브올 나오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야.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 왜? 오브가 뭐뭐 중에서라는 얘기가 돼요. 자, 올을 썼다는 건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둘일 땐 both를 쓰면 돼. 올을 썼다는 건 셋 이상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of all students 이렇게 쓰는 거지. 모든 학생들 중에서 얘가 제일 똑똑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in 범위. 예를 들면 한국에서라고 써볼까? 이러면 최상급 써야 돼. 비교급 안 돼.
이 회사는 한국에서 제일 커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두 개는 아닐 거란 얘기야. 범위가 있으면 최상급을 쓰라고. 그 다음에 이거 available. 이용 가능한 거 중에서 제일 싸요. 이용 가능한 게 두 개는 아닐 거기 때문에 최상급을 씁니다. possible. 가능한 거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선생님도 이미 했잖아. 가능한 거 중에 더 효과적인 게 아니라 가능한 거 중에 최고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뜨면 비교급이 아니라 뭐다? 최상급이다. 언제? 비교 구문 문제에서. 그거는 여러분이 보기 보면 판단할 수 있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떠 있을 때 얘네들이 보이면 무조건 뭘 찍어라? 최상급. 끝.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 이게 회계 연도거든. 1년의 회계. 장부를 쓰는 연도. 회계 연도 중에서가 나오잖아. 오브가. 그럼 회계 연도가 몇 개냐? 여기 보면 쿼터가 나오지. 쿼터가 뭐야? 분기지. 우리말로 해석하면 1년 중에서 네 번째 분기가. 그 얘기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4개 중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상급을 써야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더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실 거. 부사 앞에 정관사 더는 생략할 수 있죠. 끝.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법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편입 들어가면 더 많아. 뭐 동일한 성질 안에서 최상급을 쓰면 생략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수심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강에서 이런 건 토익이 안 나온다니까. 다른 시험 볼 때 보라고. 최상급에서 더가 생략되는 케이스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토익에서는 부사 앞에 더 생략 이것만 아셔도 되고요. 문제 풀 때 크게 어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더를 이용해서 최상급 문제를 안 풀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2번. 2번은 요거 수거잖아요. then이 있으니까 비교급이고 no later than. 이 later 자체도 비교급이죠. ER 붙었습니다. B. 됐냐? no later than. 뭐뭐보다 늦지 않게. 수거라니까 이거는. than 앞에 비교급. 됐죠? 가정법으로 갑니다. 가정법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한 두세 달에 한 펄 6에도 한 번씩 나오고요. 펄 5에서도 시제 문제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심심하면 나오더라. 매달 나오진 않아요. 두세 달, 서너 달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나와. 잊을만. 가정법은 일단은 사실의 반대고요. 1번. 사실의 반대.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고. 선생님이 남자잖아. 내가 여자라면 이런 게 가정법이. 여러분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뭐라고 할까? 부자가 아니잖아. 부자일 수도 있어. 미안해. 부자가 아니지. 내가 부자라면 뭐 이런 게 뭐야? 가정법이야. 근데 가정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1번.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이 용어가 되게 웃긴 거야. 2번.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게 용어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헷갈려요. 됐어? 가정법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없습니다. 일단 모양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시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모양을 필히 장착하셔야 돼요. 그냥 외워. 저도 외운 거예요. if, 주어,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잖아. 한번 찍고 주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우크마라고 합니다. would, could, might. 그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끝. 이렇게 써요. 끝. 내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렇게 씁니다. 외우세요. 가정법 과거. 왜 과거니? 얘도 과거 동사고 얘도 조동사의 과거여서. 근데 웃긴 건 뭐냐?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실제로는 얘네 본질은 뭐예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 간단히 얘기하면 시제를 하나씩 내렸어야 돼. 가정법은.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쓰고 과거를 가정할 땐 과거 완료를 씁니다. 뭐요? 그냥 가정법은 시제를 하나씩 뭐라고요? 내려 쓴다. 옛날 걸 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끝.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과거 완료잖아. had, pp. 주어 다음에. 그럼 여기 뒤에 것도 좀 달라야지.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까지 쓰는 건 좋은데 would, could, might죠?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이렇게 써야지.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써야 되나? had, pp니까 had, pp를 써야 되나? 조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ave, pp가 되는 거죠. 모양이 다르잖아. 왜?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는 달라야지. 그렇지? 저렇게 외우면 돼요.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우크마 다음에 뭐라고요? have, pp라고요. 됐어?
이건 뭐야?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은 부자가 됐어. 로또를 맞은 거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10년 전에 내가 부자였더라면 너무 행복했었을 텐데. 막 이러면 예를 들면 과거 사실에 반대. 현재 내가 이제 쫄딱 망했어. 내가 부자라면 행복할 텐데. 알겠냐? 끝. 이거 나와 이거. 뭐니? 시제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요거. 쉽게 나와. 요거만 맞추면 돼. had pp면 would have pp고 그냥 과거면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거지. 그다음에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미래. 가능성이 낮은 미래를 가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정법 미래는 말이 안 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말이 안 돼.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없지만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가정법 미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미래라고 할게. 토익은 이것만 나와요. what 안 나와. 여러분이 아시는 what to가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나옵니다. should 동사 원형. 이때 should는 혹시라는 뜻이야. 일어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만약 혹시 뭐뭐 한다면, 그렇죠? 뒤에 뭐가 떨어져. 근데 뒤로는 그냥 조동사의 현재형을 써요. 토익에선 주로. 원칙적으로는 과거를 써도 되거든. 근데 미국 애들은 그냥 현재형을 쓰더라고. 아니면 그냥 명령문 이런 거 씁니다. 오케이? 가정법 미래는 if절에 should가 보이면 가정법 미래고요. 그렇게 될 때 뒤쪽으로는 그냥 현재형이 들어가요. 명령문이나. 근데 저 가정법 미래는 가정법 문제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라는 두세요. 회화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옵니다. 혹시라고 해서 should가 혹시야. 혹시 뭐뭐 한다면 뭐뭐 하세요. 이런 뜻이. 여기 있잖아. should가 있으면 무조건 혹시 if 다음에 should면 네가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현재 그대로 쓰는 거예요. 끝. 네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도울게. 이렇게 현재 쓰면 돼. 조동사 현재. 됐지? 끝. 요게 중요한 거지. 만약 내가 차가 있다면 발표. 선생님 왜 had인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처럼 해석하세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내가 만약 차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운전할 텐데 역으로 따지면 뭐야?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했었더라면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반대지. 열심히 일을 안 했어. 그럼 나는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승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게 더 중요하죠. 토익에서. 왜 수동으로 썼느냐? 프로모시라는 말은 승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승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로. 내가 승진하는 게 네가 뭔데 승진해? 네 스스로. 승진을 당하겠지. 윗선에서 시키니까. 항상 내가 승진했다 그럴 때 수동으로 써야 돼. I was promoted 이런 식으로. I got promoted 이런 식으로. 결국 뭐야? 과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승진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혼합 가정법 해줄게. 안 나오지만 해줄게. 하나씩. 그냥 상식, 교양으로 하겠습니다. 교양. 시험엔 안 나오는데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데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써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알아놔. 그때는 여기 가정법 과거 이 부분에 분명히 now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이라는 말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역타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편입 같은 거 할 때 참고로 해라. 선생님, 혼합 가정법 뭐예요?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내가 과거에 열심히 일을 했었더라면 나는 과거에 승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다 동타임이야. 과거를 가정합니다. 내가 쟤랑 사귀었었더라면 내가 그때 행복했었을 때 이게 똑같은데 이게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쟤랑 사귀었었더라면 과거에 지금 행복할 텐데 이러면 시제가 깨져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야, 내가 과거에 쟤랑 사귀었더라면 지금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러면 웃긴 게 지금 행복할 때는 가정법 과거야. 현재 사실의 반대고. 걔랑 사귀었었더라면은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지. 그래서 가정법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 써요? 과거 완료를 쓰지만 여기는 과거를 써.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거를?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 now라는 걸 주잖아. 그러니까 이때 now라는 게 뭐예요? 이놈은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왜? 현재 사실을 얘기하니까 과거를 써야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거야. 선생님 왜 나오는데 과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설명 하나도 모르는 거야. 있어. 수업하다 보면. 다 설명해 줬는데도 왜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순간 졸아서 그래. 영상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끝냈었더라면 과거 완료니까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과거를 의미하는 거야. 아, 내가 과거에 제때 끝냈었더라면 지금 화가 안 날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화가 안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거지. 어렵죠. 이렇게 아, 내가 어제 그걸 끝냈었더라면 오늘 내가 쉬고 있을 텐데 이러면 바뀐 거야 이게 시제가. 지금의 반대는 과거, 과거의 반대는 과거 완료입니다. 조건절 해드릴게요. 조건절은 뭐예요, 선생님? 조건절은 일어날 확률이 반반인 거예요.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비가 온다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죠. 내일 비가 온다면 올 수 있잖아. 이런 건 가정법이 아니야. 그때는 뭘 쓰면 돼?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if절을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내일 비가 온다면 if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건 또 왜 안 돼요? 조건의 if,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뭘 써야 돼? 현재를 써야 돼. 그러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stay home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배우셨던 이거. 가정법 말고 그냥 if절 다음에 그러니까 if절에 현재가 뜨고 주절에 미래가 뜨면 저건 그냥 조건인 거야. 그럴 수도 있다. 내일 경기가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반반이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냥 가정법이 아닌 조건의 if를 쓰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1번, 2번. 집에서 한 번 더 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정법은 시제만 알면 돼. 동사의 시제. if절의 시제랑 주절의 시제만 맞추면 되고 혼합 가정법은 빨리 잊어먹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있니? 상식적에서 그냥 알려준 거. 그런 것도 있다. 나중에 편입할 때 좀 봐라. 이런 거고. 토익선에서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두 개만 끝납니다. 시제만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됐니? if 다음에 과거잖아. 이거야. if 다음에 과거면 아무 뜻도 몰라도 여기 뭐가 와?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얘야. 이게 낸다고. 윈더 비드의 비드는 입찰이거든. 우리가 입찰을 따낸다면 우리는 따내다 이긴다. 우리가 입찰해서 이긴다면 우리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텐데라는 얘기야. 됐죠? 계속 갑니다. 못 따냈나 봐. 지금 와 따낸다면 올릴 수 있을 텐데 현재 사실의 반대. 2번 만약 토니가 시험에 통과했었더라면 had pp니까 여긴 뭘 써야 돼? 우크마 다음에 have pp. 그래서 이게 맞겠죠. 혼합가정법이 없는 토익의 세계에서는 C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니가 그 당시에 시험에 합격했었더라면 그는 승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이 불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도치로 갑니다. 갈 때까지 갔구나. 선생님 도치가 뭐예요? 주어 동사를 바꿔 쓰는 게 도치야. 쉽지? 의문문에선 당연히 도치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렇잖아. 의문문은 도치를 하잖아. You are good. you good 이렇게 쓰잖아. 근데 평서문에서 주어 동사가 바뀌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은 안 나옵니다. 선생님 평서문인데 왜 주어 동사를 바꿔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지.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느냐? 첫 번째 부정적인 부사, 부정부사, 부정적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되는데 무리해서 이 부정을 앞으로 빼. 그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평서문인데도. 참고로 하시고. 그럼 뭐가 부정어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 있지.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 바뀔 수 있어요. 선생님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수일치 관련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많이는 안 나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좋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이거는 좀 중요해요. 보어가 앞으로 나갈 때 주어 동사 도치 이런 건 좀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아디다스라는 브랜드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Impossible is nothing. 슬로건이야. 우리말로 하면 불가능한 건 없다지. 완벽하지. 주어 동사 보어. 자,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못 쓰냐?
impossible은 형용사기 때문에 주어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문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지만 비문을 설마 슬로건으로 썼겠니? 결론은 뭐니? 얘가 보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입니다. 뭐가 된 거야? 도치가 일어난 거지. 왜 도치가 일어났니? 주격 보어를 앞으로 빼면 도치가 일어나요. 강조하기 위해서. 원칙은 뭐야?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얘가 수일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얘가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일치를 시켜야 돼요. 띵으로 끝나면 단수니까 is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inclose 동봉된이거든. 이건 주어가 아니야. 형용사야. 보어야. 그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스트가 지금 단수니까 is가 된 건데 혹시 만약에 출제자가 이걸 리스트라고 주잖아? 그럼 이건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고 include는 단수니까 is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include는 단수 복수가 없어요. 형용사라서. 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말씀은 또 드렸습니다. 알겠니? 앞에 나온다고 다 주어가 아니라고. 명사여야만 주어가 된다. 좋습니다. 보어를 앞으로 당기면 바뀌어 수일치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attached가 첨부된 형용사거든. 주어 아니야. 보어지. 동사고 주어야. policy가 단수니까 is가 온 거지. 이게 만약에 policys가 됐다면 여기는 a가 돼야겠지. 주어 동사 보어니까. 수일치 나옵니다. 그 다음에 only가 이끄는 부사고 only 덩어리가 앞으로 튀어나가도 도치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얘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 얘가 주어니까 단수니까 이걸 have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도치는 수일치랑 연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이거. 맞장구 칠 때 도치되는 거. 안 나와 이거 시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 저 배고파요. I'm hungry. 나도 그러면 so am I 이렇게 쓰는 거지. 도치. 선생님 저 영어 공부해요. I study English. 나도 so do I 이렇게 쓰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맞장구 칠 때 도치 참고로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지. 이거 하나 뽑읍시다. 이거 중요하고요. 지금 3개 중요하거든. 도치에서 부정어 도치랑 그 다음에 보어 도치랑 주격 보어 도치 마지막으로 저거 5번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if를 빼잖아. 가정법 미래 빼지. 그럼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렇게 슈즈 이렇게 튀어나가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시험에. 선생님 물음표가 아닌데 도치가 됐어요. 왜요? if 절이었겠지. 복원시켜 이렇게. if, you, shoul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정법이 도치됐을 때 선생님이 3가지 케이스 알려줄게. 쉽게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가정법 과거에서 도치가 되는 경우는 일반 과거 동사가 아니고요. 비동사일 때만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에반데 해줄게.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were를 써야 돼. was라는 게 없어요. 정통 문법에서 were를 써요. I가 돼도 we고, he가 돼도 we고. 수일치 안 시켜. 가정법의 비동사는 무조건 we예요. 과거일 때. 이 경우는 도치가 돼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were you 이렇게 되면 무조건 거의 가정법이야.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if you were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인 경우만 도치가 돼요. 다른 건 안 돼. 됐지?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도치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f 주어 had pp에서 얘를 빼면 얘가 튀어나가. 두 번째, were라는 말이 앞에 튀어나와 있으면 가정법 도치. 두 번째, had라는 말이 맨 앞에 튀어나와 있어도 무조건 가정법 도치입니다. 평서문에서. 마지막으로 if should 할 때 그 should가 앞에 튀어나가면 100% 가정법 미래 도치예요. 3가지 딱 해줬어. 마침표로 끝났어. 의문문이 아니야. 근데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 가정법의 3가지 경우. were가 앞에 있거나 should가 앞에 있거나 had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가정법이죠. 그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if를 앞에 딱 넣고 그 동사를 뒤로 주어 넘겨로 빼버리면 원래 형태가 나오거든. 그 형태를 보고 뒷자리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 형태를 파악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막 드려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알지. 제가 이렇게 막 공연불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1번, 2번 도전. 그리고 요거 푼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론들 한 번 더 보기.
어디서부턴가 아마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거예요. 뭐지? 한 두세 번 읽어봐. 그리고 쉬는 시간 끝나고 2교시에 문제 풀어보기. 그럼 또 모르겠지만 그럼 선생님 설명을 또 듣기. 그리고 숙제를 또 풀어보기. 그리고 뒤에 있는 해설서를 보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가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본 베이스가 약해서 그래요. 이런 기본 과목들. 국어. 그래서 국영수가 어려운 게 다른 과목처럼 단순 암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하겠습니다. 어렵다. 선생님, 어렵죠. 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주어에 쓸만한 게 없어. 명사가 없어. 명사가. 선생님, 동명사도 되잖아요. 이거 뭐뭐를 동봉하다가 돼서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려면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어요. 뒤에. 동명사 주어 불가능. 동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 그다음 일이 붙으면 분사잖아. 분사도 주어가 안 돼. 형용사니까 동사의 현재형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죠. 저거는 주어 자리가 아니다. 그럼 빨리 생각해야지. 이걸 가로를 빨리 쳐. 전면구를. 그럼 이렇게 도치가 된 게 보여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보일 거야. 지금은 도치를 해도 안 보이는데. 도치를 안 하고 종합 문제를 풀 때 저게 나오면 풀겠냐고.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냐고. 도치가 일어났잖아. 이게 전면구고 여기 주어가 올 수 없잖아 지금. 근데 동사 있고 주어가 있으니까. 그럼 저게 뭐예요? 비동사의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잖아. 봉인회계 중에서 보어, 즉 형용사를 찾자면 얘밖에 안 되는 거죠. 동봉된이 돼요. 동봉된. 됐어? 그래서 초대장이 동봉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편지에. 어떤 초대장? 잭슨의 은퇴 파티로 가는. 그러니까 요건 또 이렇게 묶어서 얘를 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보어, 동사, 주어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초대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2번으로 갑니다. 이거 봐봐. 마침표로 끝났지. 근데 이렇게 슈드로 시작할 수 없잖아. 그럼 빨리 이거 생각해야지. 주어, 동사. 그럼 슈드가 앞에 튀어나갔다는 거 원형 복원을 시켜봐. 이렇게 되잖아. if, 주어, 슈드 원형이겠지. 이렇게 쓸 거 아니냐. 여기 if를 써. 그럼 얘는 어디로 보내? 뒤로 보내.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잖아. 알겠니? 주어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A는 주어 대지, 주격이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인칭대명사 자리 문제로 가는 거지. 6월은 안 되죠. 뒤에 목적어, 그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동사예요, 니들은. yourself는 안 되지. 너의 것이 필요로 할 수는 없겠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yourself, 제기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했지만. 목적어 자리 또는 부사 자리에만 쓰니까 그럼 정답은 A다. should 이렇게 많이 써요. should you need. 만약 뭐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세요. if you should need, should you need 이렇게. 끝.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뒤에 이제 문제가 이어지는데 그거는 2교시에 풀고요. 지금 이 수준으로 문제 못 풀어. 풀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이론을 한 번 더 봐. 그게 필요해요. 10시 33분까지 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했던 거. 2번 정도는 읽어야 돼. 멍하니 있지 말고.